오늘 만나보실 모델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전 중알보 올해차를 지나가면서 만났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좀 많이 놀랬었어요. 기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렵게 섭외를 해서 타고 있는데요. 네, 기아 레이 EV입니다. 스펙만 놓고 본다면 평이함을 떠나서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이 차의 컨셉을 알고 접근한다면 의외로 만족도가 높죠. 자, 오늘 만나는 기아 레이 EV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활용성 높은 경차 기아 레이입니다. 과거엔 바이퓨얼 등의 파워트레인도 있었지만 지금은 1리터 가솔린 엔진과 전기차로 구분되죠. 보시는 것은 순수 전기차 버전인 레이 EV인데 디자인의 큰 틀은 기존과 같습니다. 레이가 출시된 지 조금 오래된 모델인데 그래도 소소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지금에 와 있죠. 눈길을 끄는 것은 C자형 데일라이트를 담아낸 헤드램프입니다. 디테일에 신경을 써 나름대로 최신 자동차의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릴 중앙에 기아 로고가 있는데 그 안쪽에 충전구가 위치하죠. 충전을 할 때는 오른쪽 부분을 눌러서 열면 되는데 가끔 잘 안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범퍼 하단도 나름대로 간결한 모습을 보여주죠. SUV처럼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을 넣었는데 어색하지 않네요. 측면을 볼까요? 레이의 도어는 좌우측이 다른데 핵심은 우측에 있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 덕분에 활용성이 커져서 다른 경차들과의 비교가 무색해지죠. 앞쪽 도어도 넓게 열리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 쉽고 짐을 적재할 때 불편함도 없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전형적인 박스 스타일이죠. 투박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귀엽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터가 보이죠. 후방 또는 후측방 차에게 주행 정보를 알려주는 기능인데 상급 트림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고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하죠. 원가가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런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휠은 14인치이며 타이어는 금호가 제공한 솔루스 TA52를 사용합니다. 승차감에 도움이 되는 타이어죠. 뒷모습도 좋습니다. 윈도우 면적이 넓어 답답함도 없고요. 테일램프도 세련된 모습이죠. 이런 구성은 스타일라이트 패키지를 선택해야 구현됩니다. 윈도우 상단에 있는 보조 제동등도 옵션에 묶여 있고요. 하단 범퍼도 심플하죠. 하단에 있는 램프는 후진을 할 때 들어옵니다. 어떠신가요? 나온 지 오래된 레이지만 그 틀을 기반에 두고 다양한 것들을 손보니 확실히 신차다운 매력이 잘 살아나나요? 인테리어를 보겠습니다. 커다란 도어를 열면 넓은 실내 공간이 승객을 맞이하죠. 도어 트림의 소재감도 무난했고 윈도우 버튼들의 조작감도 괜찮았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적당한 구경을 갖고 있어 조작하기 좋았고요. 다만 틸트만 지원하고 텔레스코픽을 지원하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버튼 구성은 익숙해서 다루기 편했고요. 10.25인치 디스플레이 계기판을 달았고 나름대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려 노력했죠. 우측 디스플레이는 조금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도 이를 통해 다양한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전원은 컬럼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넣고 앞으로 가려면 레버를 앞쪽으로 돌립니다. 후진할 때는 뒤쪽으로 돌려주면 되고요. 주차 때는 우측에 있는 P 버튼을 눌러주면 되죠. 시트는 무난합니다. 다만 승객의 체격에 따라 조금 작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시트백의 조절 범위가 조금 더 촘촘해지면 좋겠습니다. 시트 앞부분의 높낮이도 조금 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시트 자체의 만족도는 사실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국내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통풍과 히팅 기능을 넣어놨죠. 2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요. 통풍 기능은 운전석에만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오토 홀드와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가 보이죠. 소소한 수납 공간들도 눈에 띕니다. 뒷좌석은 매우 넓은데요.
헤드룸의 넉넉함도 좋지만 슬라이딩 시트를 달아 레그룸을 극대화시켰죠. 레그룸만 보면 제네시스가 부럽지 않아요. 여기에 열선 시트를 옵션으로 넣어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엔진이나 모터는 없어도 이런 구성만 갖추면 최고의 차가 되는 것이 국내 시장인데요. 앞좌석에 통풍 시트, 히팅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뒷좌석 히팅 시트와 송풍구만 있으면 만점짜리 차가 되죠. 향후에 기아차 상품팀이 뒷좌석 송풍구 정도만 넣어주면 제네시스 G80를 쌈 싸먹을 수 있는 국산 최고의 경차가 될 겁니다. 이제 레이의 매력인 활용성을 볼까요? 시트를 다양하게 바꿔 짐을 싣거나 차박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뭐 굳이 차에서 자고 싶다면 말이죠. 트렁크 공간도 무난한데 정확히는 2열 시트를 폴드시켜야 매력이 살아납니다. 이열 시트를 폴드시켰을 때 평평함을 유지하려 노력한 것도 좋죠. 기아 레이 EV 시승 막바지에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해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내에서 운전할 때 차가 잘 나가고 주차된 차들이 즐비한 도로를 다닐 때도 차 폭이 좁아서 운전이 편했다고 하네요. 제가 좋다고 말할 때는 호응하지 않았는데 직접 운전해보니 상상과 다른 능력을 갖췄던 것이었죠. 자, 이제 기아 레이 EV의 다른 매력들을 볼까요? 정숙성은 평이했습니다. 타이어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거의 없었지만 바람 소리가 많이 들렸죠. 통상 시속 80km부터 거슬리기 시작하는데 사이드미러와 A필러를 중심으로 소음이 부각됐어요. 향후에 이런 점들을 개선해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속 100km로 주행하다 보면 미세한 고주파음이 들릴 때가 있는데 이런 소음이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경제성을 감안한 차라고 해도 소소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줄여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기아 레이 EV 고속주행 능력을 볼까요? 속도가 올라가는 시간이 경차로서는 매우 빠른 편입니다. 잠시 발진가속 성능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12초 정도가 나왔고 약간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사실 12초대라면 경차로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특히 이런 매력이 잘 부각이 되었는데, 자, 시속 60km까지 가속하는 이때의 만족감이 매우 높았거든요. 기존 경차들은 어떤가요? 변속기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스파크는 무단 변속기를 써서 가속에서 좀 나은 모습이었지만 이 현대기아차의 경차들은 대부분 4단 변속기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에 의한 한계, RPM은 한참 이제 끌어올리고 다음 기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토크가 나와주면서 차를 의외로 시원스럽게 밀어줍니다. 물론 지금같이 고속 상황에 들어갔을 때의 효율성이 상급 모델들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이 차의 본분 자체가 고속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달려야 하는 그 환경, 도심에서만큼은 뭐 만족도가 충분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은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아쉬운 것이 직진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 스티어링의 보정량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같은 코스에서 테스트했던 모델 중에는 가장 이 보정이 많긴 한데 그래도 뭐 계속 그 얘기를 드리지만 이 차의 본분 자체가 뭐 시속 110km 이상으로 크루징하는 그런 환경에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뭐 정지 상태에서 피로로 할 때 고속도로에서 이용하는 시속 100km, 110km까지 무난하게 달려주기 때문에 고속 환경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면 만족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내 환경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만족할 만한 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직진 안전성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도 보면 차가 미세하게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스티어링에 이제 보정을 요구하는데, 요것만 잡는다면 정말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최고의 경차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저속 환경, 제가 서울에서 지금 이 화성까지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을 만나잖아요. 일상에서의 환경, 여기서 정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 경차로서는 감히 넘보기 힘든, 이렇게 하면 조금 과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2리터 모델보다 운전이 더 편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속이 필요할 때, 자, 잠깐 줄여볼까요? 자, 이런 환경에서 가속 페달 쭉 밟으면 의외로 시원스럽게 달려주고요. 모터는 우리 기준으로 86마력 정도죠. 최대 토크가 15kg/ms. 그래서 경차로서는 사실 매우 높은 토크예요. 거의 이제 50% 이상 높은 토크를 갖다 보니까, 그리고 이 토크가 RPM과 상관없이 바로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운전 편의성을 매우 높여주고,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속주행 안정감 자체도 경차로서는 크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요. 앞서 직진성이 조금 아쉽다고 얘기 드렸지만, 안정감은 그래도 경차로서 좋은 정도는 충분히 받을만 하네요. 자, 스펙으로 봤을 때 이 차의 배터리는 조금 아쉬움을 줘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고가의 배터리가 좋다라고 이렇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차의 컨셉에 맞춰서 보면 여기다 뭐 3원계 배터리를 넣고 그러면 물론 좋을 겁니다. 그러나 단가가 올라가겠죠. 경차의 최고 메리트는 가격 경쟁력인데, 원가가 상승함으로써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차의 값어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과거보다도 사실 이제 효율성들이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제 실주행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그래도 한 200km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차가 도심형 모델로서 가치만큼은 충분히 보여주는 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충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특히나 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최대 이제 350kW급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물론 이 차는 등급이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 바라면 안 되겠지만 150kW급, 그리고 이제 후반에 완속 충전을 할 때 걸리는 시간이 좀 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의 등급상으로 큰 아쉬움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보다는 충전 효율이 약간만 올라갈 수 있다면, 정확히는 이 거리, 총 주행거리가 긴 차는 아니기 때문에 후반에 충전 이 시간만 약간만, 정말 약간만 당길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네요. 그래도 150kW짜리 충전기에 걸었을 때 배터리 잔량 이제 10에서 80%까지 대략 이제 한 40분 안쪽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권하는 환경은 집에 완속 충전기가 있을 때 최고의 만족도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시 레이 EV 핸들링 성능을 볼까요? 기본적으로 약 언더스티어에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자, 랩토프, 자, 서스펜션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리고 뭐 소리로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궤도 자체가 약한 언더스티어를 유지했지, 여기서 뒤쪽이 빠진다든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뒤쪽에 오버행이 짧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뒤쪽이 좀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느꼈는데, 의외로 타이어가 이 차의 성능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차의 컨셉, 그리고 무게에 맞춰서 서스펜션 세팅도 잘 되어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승차감도 경차로서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또
물론 아시겠지만 이 서스펜션 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사랑받는 서스펜션 구조인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구조라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세팅인데, 이제 이 레이 자체가 나온 지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숙성된 세팅 값을 찾아서 이 차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내연기관 모델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만족도가 정말 높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시 이 차를 섭외해서 타고 있지만, 네,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출퇴근만 놓고 보면, 네, 이 차 같으면 정말 일상에서 편하게,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좋고, 사람이 이제 추가적으로 탑승을 했을 때, 2열 탑승했을 때 공간에 대한 부족함이 없거든요. 특히 레그룸 자체가 매우 넓은 편이기 때문에 화물 적재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타고, 물론 장거리 이동을 했을 때 피로감 자체가 다른 승용차보다 낮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차가 대부분 저속 환경에서 시내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 환경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선택하신다면 정말 최고다. 지금 나와 있는 캐스퍼도 있고 모닝도 있고, 근데 지금 이 실제 차를 운영할 때의 만족도는 레이 EV를 따라갈 만한 차는 없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또한 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이제 특징 중에 하나, 물론 타사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회생 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으로 놓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거의 내연기관과 비교할 때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안정성을 볼까요?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자, 속도를 올렸을 때 혹시나 이제 차가 문제가 나오진 않을까. 자, 103 해볼까요? 자, 다시. 의외로 잘 잡아주네요. 일단 서스펜션과 타이어, 여기서 타이어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미끌려 나가면서 롤에 대해서 조금은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스펜션에서 먼저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타이어도 이 사이드월이 무너지면서도 그립을 계속 유지를 적당히 해주거든요. 너무 단단하게 버티면 분명히 넘어갑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럼 바디롤은 분명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자세 제어 장치 잘 잡아주고 있고, 거짓말 같겠지만 G80보다 더 안정적으로 속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자, 5위 타이어는 금호에서 공급한 TA51이라는 모델이 쓰이고 있는데, 물론 전기차용으로 튜닝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TA51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그립 측면에서도 당연히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토크가 걸릴 때, 물론 직선 환경에선 그렇지만 코너링 환경에서 토크가 걸릴 때는 약간 슬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차의 균형감과는 상당히 잘 맞네요. 자, 그렇다면 제동 성능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제동 성능은 평균적으로 40m를 전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단 거리는 39m 이제 후반이긴 했지만 40m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왔기 때문에 경차이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로 한 정도의 성능은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레이 EV가 급발진을 일으킨다면 지금 보이는 EPB 레버를 당겨주면 됩니다. 이때의 제동 거리는 75.58m로 나왔고요. 이 캠페인은 자동차 안전 연구원과 오토뷰가 함께합니다. 자, 이번에는 언덕에서의 상황을 보도록 하죠. 자, 잠시 언덕에서 차를 멈췄고요. 지금은
오토홀드가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페달에서 발을 놔도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EPB까지 작동을 했고요. 자, 오토홀드 상태에서 미세하게 운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부드럽게 밟아서 우리가 언덕에서 주차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여기 문제 없고, 다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띄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바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이 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되네요. I 페달 모드, 자, 언덕에 섰고요. I 페달 모드에서는 언덕에서 밀리지 않네요. 자, 가속 페달 밟았다가 뗐을 때 그대로, 지금 밖에 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언덕에서 혹시 부득이 주차를 하실 때는 I 페달 모드를 활용하시면 좀 더 유용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멀미할 수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만 쓰자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다스 중에서 레인 센터링,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을 보겠습니다. 두 코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코스인데요. 의외로 차선 인식을 매우 잘하는 편이에요. 자, 문제없이 돌아나갔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노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좌우로 보정하는 양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 차의 등급을 생각할 때는 매우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의외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가 여기서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레이 EV는 이 완만한 이 코스를 부드럽게 주행을 잘 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차감을 볼까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상당 부분 구간에서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부드럽게 주행하는 환경, 상하 움직임이 있는 환경인데요. 여기서도 의외로 불쾌한 승차감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은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무게를 지탱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차체 강성적인 부분에서 타 모델 대비 뛰어난 편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연속된 요철로에서는 역시 직진성이, 캐스퍼 같은 경우는 아예 통과를 못했거든요. 패널이 많다 보니까 좀 떨리는 그런 소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스퍼보다는 낫지만 이 차체 자체가 떨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하네요. 그래도 경차로 놓고 본다면 중상 정도? 물론 다른 승용차와 비교를 한다면 만족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참고로 레이 EV가 동일 조건에서 기아 EV9보다 좀 더 낫습니다. EV9 이거 스티어링 떨리는 거 보면은 좀 많이 당황스럽거든요. 네,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차체 전체가 울리는 양이 조금은 많네요. 자, 과속 방지턱 부드럽게 잘 넘었고, 지금은 이 충격이 퉁퉁퉁퉁퉁퉁퉁 들어오는 이런 불쾌한 노면을 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멀티링크라도 조금 이 세팅이 떨어지는 멀티링크는 여기서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거든요. 경찰로서 훌륭해.
네, 오늘 만난 기아 레이 EV 활용성 측면에서도 좋은 차이고 특히 전기차로 처음 접근하면서 이 세컨드카 개념으로 갖고 간다면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라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 일단 가격적으로 또 메리트가 있잖아요. 실구매가가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2천만 원 전후 혹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이 차의 값어치를 올려주죠. 뭐 일상 주행을 할 때 지금처럼 시내 주행에서 만족감도 충분히 좋았고, 이제 특정 조건에서 오늘 만난 환경에서 이제 특정 조건이라 함은 이 요철로 같은 데서는 아무래도 경차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직진성도 약간 부족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이 차가 달리는 환경이 시속 100km 이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환경에서 만족할 만한 구성을 갖췄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여담이지만 사운드 시스템도 기본이지만 뭐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잡은 모습이었어요. 이 자체가 약간은 홀과 같은 구조죠. 그래서 뭐 엄청난 입체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실내를 감싸는 사운드를 재생해냈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제 저렴한 가격의 모델이지만 미드베이스까지 이렇게 이퀄라이저로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도 뭐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업무용으로 일하던 아니면 뭐 출퇴근 환경을 비롯해서 또는 가볍게 주행을 할 때 레이 EV는 좋은 파트너가 될 만한 차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사실 이 현대기아차의 서스펜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뢰하는 건 아닌데 이번 레이 EV는 정말 여러 가지로 칭찬할 만합니다. 네, 오늘은 만족도 높았던 경영 전기차 기아 레이 EV를 만나봤습니다.